유자책방의 유자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시 돌아온 유자의 책수다 시간입니다. 오늘 저희가 같이 읽고 수다를 떨어볼 책은요. 이렇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군옥수수 맛 아몬드를 함께 먹으면서 손원평 작가의 장편소설 아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이 아몬드는 창비에서 나온 청소년 소설로 잘 알려진 소설이죠. 베스트셀러에도 여러 번 올랐고요. 청소년 소설이지만 이미 수많은 어른들이 읽고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듯이 어른이 읽기에도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. 이 소설은 먼저 감정에 대한 작품인데요. 사실 사람의 감정에 집중을 하는 소설은 많잖아요. 그런데 이 소설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? 바로 감정을 다루기 위해 이렇게 감정을 모르는 이 무표정한 소년을 주인공으로 데려왔기 때문이에요. 이 소설의 주인공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. 우리 뇌에서 감정을 느끼는 역할을 하는 작은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마치 이 아몬드처럼 생겼대요. 아몬드처럼 생긴 이 부위가 이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충분히 자라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소설의 제목도 아몬드입니다. 뇌 속에 든 작은 아몬드가 우리의 감정을 좌우한다니 좀 귀엽지만 이 아몬드의 힘은 생각해보면 무지막지합니다. 감정이란 인간의 많은 행동과 판단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. 그런데 주인공 소녀는 이걸 세상과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소녀는 세상을, 세상은 소년을 이해하지 못하죠.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년을 괴물이라고 부릅니다. 익숙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대를 우리는 괴물이라고 칭하니까요.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감정이 없는 소년과 감정을 느끼는 세상 사람들이 이루는 기묘한 대조입니다. 이 소설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지르는 끔찍한 일이나 그에 대한 방관과 외면을 계속해서 다룹니다. 그리고 이를 통해 소년의 눈으로 질문해요. 과연 진짜 괴물은 누구지? 우리 중 누가 괴물일까? 소년은 묻습니다. 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. 누군가에게 동정을 느낄 수도, 내 처지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없어요. 그런데 당신들은? 나를 괴물이라 부르는 당신들은 그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도 외면하는 이유가 뭐죠? 그렇게 잔인하게 구는 이유는 뭐죠? 이렇게 소설 전반에 걸쳐서 소년이 끊임없이 묻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. 소설에서 사람들은 나의 일이 되기 전까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. 내 바로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또는 그런 일을 전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. 심지어 소년의 친구들은 소년에게 닥친 불행을 호기심과 이용의 대상으로 여깁니다. 소년은 단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괴물에 불과하니까요. 그런데 소년에게 감정이 없다는 것은 거꾸로 소년의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그는 어떤 일에도 예상된 반응을 하지 않고 무엇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니까요. 그리고 바로 이 특성 덕에 소년은 고니와 친구가 됩니다. 고니는 그가 가진 조건들로 인해 세상이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편견이란 프레임에 갇혀버린 아이예요. 바로 불량소년. 이 주인공에게 괴물이라는 프레임이 주어졌듯이 고니에게도 고니만의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. 고니는 그렇게 점점 더 폭력적인 인간이 되어가는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이 주인공 소년입니다. 그 소년만큼은 고니를 세상과 동일하게 보지도 세상과 같이 그에게 반응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고니에게 처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주죠. 소년의 할머니와 엄마는 이 소년에게 감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를테면 X라는 상황에서는 Y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이라는 규칙들을 끊임없이 매칭하고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. 이 소년이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그러는 거죠.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년이 하는 질문들을 들으며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 느껴야만 하는 감정이 정해져 있는 걸까? 또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뭐지?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또 한편으로는
사회가 공유하는 공통의 기반으로서 감정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,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토대인지를,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요즘 사회에서 망가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.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워나간 감정을 통해 소녀는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. 말하자면 소년의 감정은 모두 진짜인 셈이죠. 제가 이 아몬드에서 좋았던 부분을 몇 가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. 먼저 페이지 198페이지를 보면 이 소년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주변에 있는 믿을 만한 어른과 나누는 대화예요. 제가 그를 좋아하는 걸까요? 말을 맺자마자 아차 싶었다. 신 박사는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답했다. 글쎄, 그건 네 마음만이 알겠지. 마음이 아니라 머리겠죠. 뭐든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것뿐이니까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린 마음이라고 얘기한단다.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사실 이 마음이라는 거, 감정이라는 게 뇌 속 안에 있는 이 조그만한 아몬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면 이 감정, 우리가 마음,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는 과연 뭘까?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답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어요. 아, 그것이 뇌나 호르몬의 작용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서 느껴진다고,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 페이지 216페이지예요. 고니와 이 소년이 나누는 대화인데요. 나 말이야, 그냥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해. 사실 그게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이기도 하고. 무슨 말이야? 말했잖아. 난 강해지고 싶다고. 고민 많이 했어.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지. 공부를 많이 하거나 몸을 키워서 강해지는 방법도 있겠지. 근데 그런 건 나한텐 안 어울리잖아. 너무 늦었거든. 난 너무 늙어버렸으니까. 늙었다고? 내가 되물었다. 늙었다. 그 단어를 말하며 고니를 보는 순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고니는 고개를 끄덕였다. 응, 늙어버렸지. 돌이킬 수 없을 만큼. 이 고니와 소녀는 학생이에요, 아직. 미성년자입니다. 그런데 본인을 일컬어 스스로 늙었다라고 말하는 이 고니,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소년을 보면서 나이가 들고 늙는다는 건 단지 그냥 시간이 흐르는 뿐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가 더 이상 더는 다른 감정을 가져볼 여지가 없어질 때, 내가 다른 걸 해볼 여유가 없어질 때, 그럴 때 너무 지쳐서 더는 다른 걸 시도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본인을 지금 늙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.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끝났다고 느꼈을 때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고,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. 페이지 223페이지예요. 윤 교수가 나를 바라보았다.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답을 내놓았다. 고니는 착한 애니까요. 그렇게 생각하니? 나는 알고 있다. 고니가 착한 아이라는 걸. 하지만 구체적으로 고니에 대해 말하라면 그 애가 나를 때리고 아프게 했다는 것, 나비를 찢어 놓았다는 것, 선생에게 폐악질을 부리고 아이들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다는 것밖에 말할 게 없다. 언어라는 건 그랬다. 이수와 고니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거다.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. 그냥 알아요. 고니는 좋은 애예요. 여기서 고니는 누가 봐도 좋은 아이는 아니에요. 그런데 고니의 유일한 친구인 이 소년만 고니를 좋은 아이라고 생각해요. 고니의 부모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. 그런데 그 이유를 물으면 소년은 그냥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냥 알아요. 왜냐하면 설명을 하려고 들면 언어라는 건 모든 걸 망가뜨리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아몬드를 읽으면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, 그리고 그 감정이 담고 있는 거에
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이 아몬드에서 감정이 없는 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곳을 보다 새롭게 또 낯설게 감각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스스로한테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것들에 대해서. 아직 아몬드를 읽지 않으셨다면 아몬드 한 봉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오래오래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요. 그리고 드는 감정을 바라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금은 특별하게 그 감정을 대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. 우리 모두 무뎌졌던 감정에 한번 다시 촉촉하게 새 기운을 불어넣으면서 오늘도 편안한 하루,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